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잘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 축복된 말 속에 이제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말이 갖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024년 얼마나 지나지 않았는데요. 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특히 암이 되거나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이 말의 힘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인생은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언어 안에서의 그 내면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축복과 사랑과 격려와 칭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더 힘을 더하고 치료가 나타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말로 위로하는 건 참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자에게나 보호자에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을 들었는데 스트레스가 된다. 이거 참 곤란합니다. 우리가 한 지붕 안에 살지만 다른 언어를 가지게 됩니다. 즉 아픈 환자와 건강한 보호자는 같은 지붕 안에 살고 같이 한 식구로 밥상을 같이 대하지만 대화하는 그런 말의 수준이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파 죽겠다 이 말을 자꾸 들으면 보호자는 상당히 짜증내고 근심이 더 커집니다. 근데 만약에 환자가요, 이 말을 조금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내가 좀 덜 아프면 참 좋겠어. 내가 그렇게 하면 힘이 나겠는데 이러면 맞아. 조금 있으면 덜 아플 거야. 좀 아픔이 가시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도 훈훈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 어떤 보고들에 의하면요.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든 자립과 대립과 일체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동물들은 집단 생활을 하면 이렇게 같이 살을 맞대서 털을 맞대서 이렇게 자는데 고슴도치의 털은 좀 뾰족뾰족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이렇게 만나면 어떤 기간 동안 괜찮은데 완전히 이렇게 만나면 털이 뾰족하기 때문에 찌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가까이 하는 것을 고슴도치는 싫어한다 그럽니다. 근데 고슴도치도 추운 겨울에는 살을 맞대고 이렇게 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살은 맞대지 않고요. 머리를 맞대고 잔다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침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 환자와 보호자로 살아갈 때 같이 살아가는 공유하고 또한 대립하고 어떤 일체감과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에게 어떤 불편한 말, 불만, 시기, 미움, 질투, 증오, 화, 성, 분, 저주, 우울한 말은 조금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기쁨, 감사, 은혜, 찬송, 사랑, 축복, 희망, 소망 좋습니다. 낫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행복합니다. 좋아질 거예요. 내 탓입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나 언제까지 치료받아야 할까? 이렇게 환자가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보호자는요, 그 속에 내면에 있는 언어를 조금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즉, 나 이러다가 언제까지 살 수 있지? 언제 내가 죽게 되느냐? 이것을 그렇게 에둘러서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까지 내 치료 받아야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잘 낫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언젠가는 치료가 멈추고
또한 좋아져서 회복이 되겠지.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축복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한다고 뭐 달라지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환자가 이야기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보호자는요, 수술하면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수술한다고 달라지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환자가 이야기하면 그럼 수술한다고 뭐 달라지는 건 아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니야. 좋은 선생님이 적당한 시기에 수술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질 거야. 달라질 거야. 수술하면 좋아지게 돼 있어. 그런 환자가 좋아지고 싶은 속뜻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보호자는 치료가 잘 되고 있으니까 용기를 내세요. 그렇게 위로해주는 그 보호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환자의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고통 때문입니다. 아픔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막막한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그런 불안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부정은 더 큰 또 더 심각한 부정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정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말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해요? 환자의 부정적인 말을 혹시 그 두려움과 아픔과 불안 때문에 내뱉는다면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래서 긍정적으로 위로하는 좋은 말을 하는 보호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 4, 1은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3번을 생각하고 1번을 말하세요.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즉, 적극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가 잦을 수 있습니다. 잦은 말 실수를 하는 사람과 암극복자의 이 만남은 보호자가 좀 이렇게 컨트롤, 조절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미리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든지, 그런 횟수가 잦아서, 그 사람과의 만남 이후에, 환자가 좀 힘들어하면 그것을 좀 자제시키고요. 오히려 그런 어떤 만남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말도 참 중요하지만 그 눈빛도 또한 이 손의 표정도 표현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포옹의 언어적인 이 표현에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옹의 언어는 더욱 위대하고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많이 허가하고 안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암 환자도 오게 되면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포옹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안 한 지 오래됩니다 하고 하는 분이 계시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1년 뒤에 2년 뒤에 보면 얼마나 그분이 표정이 밝으면서 포옹을 잘하는지요. 야, 우리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야, 그거 좋던데요. 그러니까 포옹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스킨십의 어떤 좋은 점,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강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노날드 윈니커트라는 그런 40년 인상 실험 가운데 소아과 의사였는데요. 이 아동 정신 분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영유아의 그 포옹의 힘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치료가 힘든 사람은 자신을 사람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냉랭한 사람은 참 치료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온기를 가지고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또 살아내는 것을 감사하고 또 살아내기를 고대하는 사람은 치유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부정적이고 냉랭하고 호응도 하지 않고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치료는 참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 당신과 함께 해서 참 고마워. 당신과 늘 함께 할게요. 뭐 이런 말에 힘이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말할 때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힘도 있겠지만 포옹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부인을 안고요. 남편을 안고 우리 여보 함께해서 고마워. 그러되면 세포가 춤추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춤출 것입니다. 우리의 심신의 상처와 이 모든 것이 치유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333 이것을 여러분에 권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루에 3번 그렇게 하십시오. 포옹을 하신다든지 축복된 말을 한다든지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든지 감사하던 말을 한다든지 좋은 긍정적인 언어를
3번 이상 하십시오. 포옹을 하면서요. 감정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어떤 말을 하고 3분 내에 반응을 하십시오. 가만히 있다가 있지 않습니까? 한 3일 지나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3분 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깊은 심호흡을 하십시오. 혹시 그건 뭐냐 그러면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깊은 심호흡을 3번을 함으로 해서 기다렸어요. 그것을 떨쳐버리십시오. 그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낙천적이고 대화하고 좋은 유머 감각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바디 랭귀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대화를 할 때는 환자의 얼굴을 보십시오.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환자들은 왜 이렇게 눈을 피하냐 그러면 보호자가 너무 무서웠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러면 너무 까칠까칠하고 불편해서 또한 어떤 표현에 의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서운해서 싫어한답니다. 또 마음이 또 싫어하는 사람 또 생기는가 봐요. 한 가족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먼저 눈길을 돌려놓으십시오. 눈길을 돌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돌리십시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은 희생하고요. 헌신하고요. 좀 부담을 가지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동의한다는 표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십시오. 환자의 말에 경청하고 맞장구를 쳐주십시오. 환자가 말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쌓이면요. 어디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담은 대화를 많이 하는 2024년도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포옹을 많이 하라 그랬는데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와 사회학자이면서 에드워드 T. 홀이라는 분이 계신데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는 근접학이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즉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동양이지 않습니까? 동양 사람들은 고맥락 사회이다. 즉 하이 컨텍스트 사회고 서양은 좀 이렇게 로우 컨텍스트 사회이다. 이렇게 분류했는데요.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 즉 거리에 대해서 근접학을 연구했는데 친밀한 이 거리는 intimate distance는 45cm 이하랍니다. 즉 친밀한 거리에서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즉 부부라든지 연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 부모의 관계라든지 부자의 관계라 이럴 때는 좀 근접 거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personal distance, 그래서 45에서 한 120 정도, 즉 손이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허용하는 격식과 비격식을 갖추는 어떤 그런 일상의 관계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 가족이라면 더 친밀한 관계로 옮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 소셜 디스탄트에는 그것은 120에서 366cm, 즉 4에서 12피트 정도의 거리랍니다. 그것은 사회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 예의를 갖춰야 되고 정중한 격식을 차리는 그런 거리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번째는요, 공적인 거리가 있답니다. 그것은 public distance,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청중들이 이렇게 강의하는, 즉 366에서 한 760cm 정도, 즉 12에서 15피트 정도의 연사가 강의하는 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야 된다 그러면 큰 소리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즉 가정 안에서요, 큰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퍼블릭 디스탄스, 공적인 거리에서 이야기하는 똑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정말 친밀한 거리감을 없는 거리에서 서로 세워주고 축복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고슴도치가 되면 서로를 찌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오히려 축복하고 말로 치유하고 말로 보듬고 또한 포옹함으로 인해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이 가정에 있는 것이 참 행복해. 내가 이 암이라는 고통을 주셨지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늘의 위장된 축복인 것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내 주위에 있는 곁에 있는 가족 때문이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알 수 있게끔 우리 보호자들 또 환자들 그렇게 올 한 해 동안 소통하고 이겨내는 우리 암 극복자 또한 그 가족이 다 되길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겨낸다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의 편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힘이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